오랜만에 저의 그간 근황에 대해서 잠깐 떠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늘 올리던 양식의 브이로그나 이런 걸로 인사를 드리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어요. 요새 일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즐거운 영상 편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각도각 이 소리는 지금 고양이가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일상 속에서 좀 이렇게 어떤 근황이 있었는지 얘기해보는 영상을 통으로 찍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일단 저는 지금 씻고 팩을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스킨케어도 하고 어제 빵 먹으려고 빵을 사놨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대충 하고 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촉촉하긴 한데 진이 좀 꽤 돼가지고 떼도 될 것 같아요. 떼봅니다. 아니 원래 마이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큰 소리 내고 싶지도 않고 이게 통으로 얘기를 전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자막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 수음됐을 때가 AI 자동 자막을 좀 잘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여러분은 25년이 되고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애플 이렇게 운명이 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전 영상에도 짧게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또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지금 2연속이에요.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좋지 않아요. 운다. 지난번 그러니까 첫 번째 전세 사기는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자면 그 건물주분하고 그 부동산 분하고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치신 거라서 그때는 집이 경매가 넘어가서 계약 기간이 다 채 되지도 않았는데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보증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보증보험이 다 들어지니까 사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보증보험 드는 것도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게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랬어요. 어쨌든 작정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집을 나오느라 짐을 다 창고에 보관을 하고 저희 집에 있는 뭐 가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보관을 하고 간단한 짐들, 꼭 필요한 짐들만 챙겨서 친구네 집에서 친구가 정말 감사하게도 보경이가 도와줘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새로 집을 구했단 말이죠.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러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가지고 어쨌든 한 2달 정도 그렇게 생활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친구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아무리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지만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집을 봤는데 마땅한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랑 남편이랑 의견이 좀 또 달라서 남편은 좀 큰 집, 좋은 집을 구하고 싶었고 저는 빨리 이사 갈 수 있는 적당한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나왔을 때 이 집이 그냥 그 중간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집은 또 우리가 찾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해서 좀 급하게 진행을 했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 탓, 내 탓.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물론 보증보험도 들었고요.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 물론 포함이 돼 있었고 보증보험도 들었고 뭐 이 집에 대해서 계약 기간 내에 근저당이나 뭐 이런 거 잡히지 않게 해달라라는 사항도 계약서 상에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8월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근데 12월에 바로 근저당인지 뭔지 그걸 잡히셨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셔가지고 집을 담보로. 그것도 저희 나중에 알았어요. 사정상 집을 먼저 이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저희도 그때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근데 이건 계약 위반이다. 네, 이런 사항이 발견된 시 즉시 계약을 종료한다 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계약 종료 사항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제서야 이제 집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요 집을 구입할 때 명의만 빌려준 거다. 그래서 난 돈이 없다.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게 깡통 전세 사기인 건데요. 뭐 별 문제가 없는 적당한 집주인 명의를 빌려서 그러니까 그분께는 뭐 소정의 수고비 명의를 이용한 비용을 드리고 그분은 그것만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어차피 전세라는 게 세입자가 계속 돌고 돌면서 채워지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사를 오고 나서 전세금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계약 위반 때문에 해지를 요구했지만 그분은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집이 나가면 돌려줄 수 있냐 했는데 그 사이에 전세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에 들어오실 분은 없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이 사연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제 2년을 꼭 채웠고요. 이제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나가겠다. 어찌됐든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전세금을 돌려줘라. 하지만 여전히 전세금 없다.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이 금액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는 없었고 결국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8월 좀 후반쯤 8월 말쯤이 계약 종료인데 지금이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1월 25일이네요. 그러니까 8월 9, 10, 11, 12일 5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스트레스. 그 5개월 사이에 저희는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피해를 당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하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그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집을 나가야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약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사에 앞서서 잔금일 말고도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목돈이. 근데 저희는 목돈이 어쨌든 다 여기 대출이랑 이 집 보증금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유가 막 그렇게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하려고 했는데,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그게 시기가 어떻게 됐든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보증보험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전세에 관련된 사고 또는 사기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뭐 더 많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는 맞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제가 화가 났거나 그게 뭐 부당하든 안 하든 화를 냈거나 뭐 짜증을 냈거나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되니까 그냥 한없이 사람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피해를 받았지만 분명히 어쨌든 이사 비용이라든지 뭐 저희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라든지 뭐 그런 피해를 받았지만 더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너무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어찌됐든 이 일에는 나와 내 남편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고 힘들지만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그냥 무력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심지어 2번이나 연속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이건 진짜 내가 바보여서, 내가 멍청해서, 내가 무지하고 생각을 못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건조해졌으니까 세럼을 한 번 더 바를게요. 그래서 연말부터, 그냥 뭐 나라에도 일이 많았잖아요. 연말부터 지금 1월 되고까지는 그냥 좀 무력했어요. 지금도 좀 무력한 편이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즐겁고 재밌는 영상을 많이 올리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즐겁고 재밌지가 않았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또 보경이랑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또 그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보경이랑 약속이 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력한 속에서 남은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았던 것 같아요. 나와의 약속이나 어떻게 보면 작지만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편하고 무력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찌됐든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처리는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래서 2월 4일에 이 집에서 이사를 드디어 나갑니다.
로션을 사야 돼. 잠시만요. 바른 김에 립밤도 좀 바를게요. 어쨌든 2월 4일에 이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2월 4일에 여기에서 짐을 다 빼고 또 명도를 했다라는 증명 서류를 다 보내야 그날 오후 조금 되게 오후 전에 또는 오후에 돈이 나옵니다. 드디어 요 집에 묶여있던 저희의 보증금이요. 하고 은행에 내야 되는 돈. 그럼 그 돈이 다 은행으로 싹 가요. 저희 돈을 포함한 모든 요 집에 대한 전세금이요. 다 은행으로 갔다가 은행에서 확인하고 다시 저희 돈을, 그중에 저희 돈을 다시 돌려받아요. 그런 식인데 저희는 또 이번에 LH에서 신혼부부 전세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여서 일이 복잡하게 됐어요. 저희가 그 전에 집을 계약을 했어요. 또 이사 들어갈 집을. 그래서 그 집에 미리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번에 조금 약간 구옥이거든요. 저희가 신축이나 이런 같이 그럴싸한 집들에 너무 속아가지고 맨날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싫다. 저한테 집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잠깐 있어도 내 집 같은 느낌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꼭 필요한 공간인데 집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발 다른 거 다 떠나서 안전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집은 일단은 구옥이에요. 구옥이라서 직접 선발할 것들도 많지만 대신 공간이 엄청 넓고 분리도 잘 돼 있고 창고도 따로 있고 옥상도 쓸 수가 있고 그런 집이에요. 대신 진짜 구옥이라서 리모델링 할 게 많다는 점. 도배는 일단 업체를 통해서 받으려고 천장이랑 싹 해서 계약을 해놨고, 그리고 전기 공사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기 업체 분한테 연락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밖에 뭘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우리가 해서 비용을 좀 아끼자. 그리고 아낀 비용을 집이 편안한 공간으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쓰자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이후에는 집을 좀 꾸미고 뽁짝뽁짝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신없는 시기였는데 어찌어찌 잘 해결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잘 지내보고 싶고 전세 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당하고 싶어서 저희의 좀 커다란 목표라면 커다란 목표인데 다음에는 이 집에서 만약에 다음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집을 사서 이사 가고 싶어요. 나는 결혼할 때 왜 집을 사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희가 그때 결혼을 너무 일찍 하기도 했고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여서 왜냐면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출퇴근이 막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지역을 한 군데 딱 정하기가 좀 그랬어요.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꼭 거기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어서 집을 굳이 사야 되나? 형편 맞게 이렇게 다니면 되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요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큰 문제였어요.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알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젊으니까 이런 걸 직접 겪어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 하지만 이제 저는 30세가 되었고 제가 만 나이로 아직은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29살인데 이제 곧 30이 될 거잖아요. 30부터는 30도 물론 젊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도 어른 행세를 좀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해가지고 다음 집은 그 규모가 꼭 크지 않더라도 내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목표를 가진다는 게 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저도 이제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또 열심히 할 일 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올리고 싶었던 기획했던 영상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해봐야겠다 했던 그런 것도 찍어볼 예정이고 네, 맞아요.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과 또 이렇게 제가 뜸은 영상을 올리는데도 또 다시 찾아와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 앞으로는 또 다시 기운찬 모습으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운찬 모습으로 돌아올게요.